안녕하세요. 비타아빠입니다. 12월 20일 저녁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포지션을 비트숏 레버리지 20배로 진입해 놓고 현재 130% 정도 수익 만들어내면서 다시 22만 불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큰 조정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조정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계속 하려고 했었지만 좀 뜬금없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어제 금리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금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내렸지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죠.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 물론 이제 봤을 때 하락분이 연출이 되고 있었지만 또 오늘 오후에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냐면, 일단은 지금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가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파월 의장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해 나가겠다는 거에 대한 법안도 없고 연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말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숏을 좀 진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서로 의견 상충이 나오면서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분을 좀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알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함께 비트 조정 들어오면서 같이 전체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지 못했던 가격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개인들의 패닉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지켜보면서 아직 숏 물량을 정리를 안 했고요.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면서 트럼프의 요구를 담은 공화당의 예산안이 부결이 됐다. 연방정부가 이제 21일부터 셧다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정부가 운영을 임시적으로 중단하는 겁니다. 이 셧다운 2018년도에 트럼프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 정책을 펼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됐을 때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이제 부채 한도 폐지에 대한 이번 예산안 서로 지금 의견 상충되고 있는 부분들, 트럼프가 위기를 조금 겪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의 테마를 받고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코인 시장이 좀 무너지게 될 수 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수익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다른 알트들도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싶어서 비트만 진입을 해놨고 레버리지도 20배로 좀 보수적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죠. 좀 아쉽긴 한데 숏 알트 잡을 만한 것들이 제법 있었어요. 뭐 리플도 있었고 체인링크, 뭐 헤데라 이런 종목도 잡을 수 있었는데도 잡지 않았던 거는 좀 보수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판단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셧다운에 대한 위기감이나 걱정이, 우려가 좀 해소가 만약에 된다 하면 바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체인링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체인링크 예시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폭이 생겼던 만큼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시장을 지켜만 보기엔 좀 아쉽고, 그래도 약간은 보수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3,100원대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고 2,000원대까지, 전에 이 저점이었던 2,800원 라인까지도 지금 힘이면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이제 지지저항을 받아서 또다시 반등을 보여주는지 혹은 그대로 시즌 종료까지 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익숙한 그림이죠. 이런 부분들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정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잠깐 반등을 해주다가 다시 내려놓으면서 지금 알트들 개인들 패닉 매도 물량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미리 숏 진입을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푸근하게 내고 계실 것 같고, 대비를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리스크를 안으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400원 라인이 결국에 뚫렸죠. 이 400원에서의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이게 뚫리게 되면 하단 부분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전부 조정이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 큰 조정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대장 종목들은 올라왔던 만큼 그만큼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가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알트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경우도 있고 개연빔 때 자리를 쫓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죠. 지금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현물하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그런 상황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반등분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지점까지만 와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 신규 진입을 하기에도 괜찮은 자리가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눈이 가네요. 계속 다뤘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기인가요? 이런 숏을 한번 잡으려고 진입을 했다가 반등 나오길래 이제 정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숏인데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판단을 해가지고 좀 아쉽게 놓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140%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다음 주에 이제 산타 랠리를 다들 기대하고 있을 때 거짓말처럼 역시나 시장이 개인들이 그러니까 90% 이상의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방향대로 시장은 절대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숏 관점을 보고 있었던 거고 너무나 환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서. 그렇지만 이제 실수가 나왔었어요. 제가 숏을 좀 성급하게 잡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절이 나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지금 1시간봉 기준을 좀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쏟은 다음에 다시 가짜 반등 올려줄 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었죠.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거 보고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충분히 하락이 낙폭이 예상이 된다. 이 낙폭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정분이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의 지금 그림들이 보이지만 일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사실 반등 나올 거면 이제 곧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손이 안 가는 거죠. 만약에 내일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 이제 미국에서 임시로 정부 운영을 잠시 멈춘다라는 또 강수를 트럼프가 두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파동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트들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도지도 그렇고 도지는 조금 속상하죠. 도지 홀더분들이 계속 반등을 기다리고 계셨었는데 이제 반등이 안 나와주면서 결국에 그대로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락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진입할 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혹시나 이제 지금 놓치고 계신 분들 좀 아쉽고요. 이런 기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면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락장이 시작됐음에도 시드가 갈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9만 불로 시작해서 16만 불, 15만 불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올려놓을 수 있었던 건 계속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모두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물론 코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상향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는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 안에서 이런 움직임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이 흐름을 서핑하듯이 잘 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내려왔고 시드가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자리가 오면 충분히 그때는 여유롭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좀 지켜보면서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트들이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지 또 중요하거든요. 한번 도미넌스를 좀 볼까요? 도미넌스는 지금 의미가 없죠, 사실. 왜냐 어차피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좀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알트 투자 입장에서는 비트가 도미를 흡수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은 그만큼 낙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매를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이런 공포 지금 시장의 하락이 이만큼 연출이 되고 있는 이 공포 속에서도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와 이거 이렇게 떨어져서 어떡해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고 와 이거 다 진짜 이거 숏을 내가 진입을 할라 했었는데 너무 아쉽다. 하지만 비트를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거의 5만 불 가까이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알트들이 이렇게 숏이 나오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이제 체인링크 제가 단기 1시간 봉 관점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런 종목들 조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형적으로 데드캣 바운스를 만들어가는 중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바운스들이 조금씩 나와줬죠. 1시간 봉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흐름이 바닥을 어딘가에서 찍고 올라가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은 롱을 잡으면 안 되고 숏을 잡아야 되는 데드캣
바운스가 이제 이렇게 흘러 내려가주는 방향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데드캣 바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갔을 때 숏 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다만 제가 막 보여드렸던 체인링크 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지금 큰 종목들 중에서 중간중간 이 반등이 나왔던 지점들 데드캣 바운스 활용해서 반등 나온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이제 숏을 진입했을 때 또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니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죠. 굉장히 정직하게 바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비트가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아예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그대로 반등하면서 다시 꼬꾸라지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또 알트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또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다시 익절을 하거나 혹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지금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추매를 하기에는 지금 하락에 대한 낙폭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추매를 했다고 쳐도 그러면 지금 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를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래서 이런 지지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놨다가 이제 보면서 내가 추매를 하더라도 비중 추매, 보통 분할 매수가 334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처음 30%, 그 다음 30%, 마지막에 40% 진입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춰가는 이건 분할 매수고 반대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는 보통 이제 2번 정도 나눠가지고 마지막 내가 배수진을 치는 부분은 아예 안 오는 게 낫다고 싶을 정도까지 내려서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지점을 터치하더라도 내 평단가가 다시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반등이 나왔을 때 그게 설령 데드캣 바운스의 반등이든 혹은 설거지 과정에서 나오는 반등이든 적어도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손절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에 추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시장이 그대로 시즌이 종료가 되면 여러분의 손실을 최대한 막으면서 또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숏 포지션을 잡아서 리스크를 해칭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